인코스 9번에서 들어온 팀하고 맞물려가지고 겹쳐지게 된다고요. 홀 자체가.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샷건 할 때. 샷건 할 때 신입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스위트 스팟은 아까 얘기했듯이 클럽 페이스의 중심점. 스위트 스팟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뒤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시면 싱글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 혼자. 싱글 플레이어가 뭐예요? 1부터 9까지 18호를 쳤을 때 한 자리 숫자로 오버한 사람을 싱글 플레이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1. 한 개 오버는 몇 개 친 거예요? 72타에서 한 개 오버니까 73타. 9개 오버는 72타에서 9개 오버한 거니까 81타. 73타부터 81타까지를 우리가 싱글 플레이어라고 한다고 해요. 싱글 플레이어. 한 자리 숫자로 오버한 사람을 우리가 싱글 플레이어라고 한다고 해요. 싱글 플레이어. 하지만 81타, 80타는 한국에서는 잘 안 쳐준다. 70타 때만 싱글 플레이어로 친다라고 얘기했죠. 싱글 플레이어는 잘 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잘 치는 사람들. 1번부터 18번까지 플레이했을 때 보기만 하면 보기 플레이어라고 했죠. 18개 오버한 사람들. 90타 때 초반 치는 사람들을 보기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보기 플레이어. 보기만 한다 그래서 변태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에어레이션. 에어레이션은 1년에 4분기, 분기로 나눠가지고 페어웨이와 그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의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기의 순환을. 흙을 뽑아냅니다. 흙을 뽑아내서 공기를 순환되게끔 해놔요. 다시 그리고 모래를 부어서 그 구멍을 메꿔줍니다. 에어레이션 작업을 하는 거는 잔디가 안 좋을 때 에어레이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래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를 뿌리게 되면 잔디에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스도 많이 나고 막 치는데 막 퉁퉁퉁 그린에서는 퉁퉁퉁퉁 튀기고 되게 안 좋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래가 많은 거야? 막 짜증을 많이 냅니다. 하지만 1년에 4분기 동안 계속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잔디가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캐리니까 골프장에 얼굴이 얘기해야 되겠죠. 어머님 지금 에어레이션 작업을 해서 지금 모래가 좀 많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해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디지 레이팅이라는 거는 코스의 핸디캡입니다. 코스의 핸디캡. 핸디캡 1번 홀이 가장 어려운 홀이라고 그랬어요. 핸디캡 1번 홀. 핸디캡 18번이면 가장 쉬운 홀이죠. 핸디캡 18번.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핸디캡 18번이라고 하면 가장 쉬운 홀이 되는 거고 핸디캡 1번이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홀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홀. 나중에 핸디캡 1번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핸디캡 1번. 여기는 핸디캡 1번 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핸디캡 1번 홀은 파4홀 중에서 좀 긴 홀을 핸디캡 1번 홀이라고 해요. 긴 홀은 몇 메타 정도 돼요? 파4에서 긴 홀. 500 정도? 내가 얘기했죠. 보통 사람들이 몇 메타를 친다고요? 최고 길게 치는 게 몇 메타라고요? 200. 보통 아마추어들은 180에서 200. 그러면은 파4는 2번 쳐서 올려야 되니까 그 2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180이 2배면 360. 200이 2배는 400. 360에서 400 정도 되는 게 가장 긴 파4홀이 된다고요. 아마추어들 중에서는 360에서 400 정도가 되면 긴 파4가 되는 거예요. 긴 파4가. 360에서 400 정도가 긴 파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4가 500 정도 되면 500은 파5죠. 200, 200, 100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4홀이 400 이하로 되구나. 파3는 200 이하로 되는구나. 파5는 450 이상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72타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72타. 72타를 2분이라고 합니다. 2분. 2분. 72타 친 거를 2분이라고 그래요. 72타보다 밑으로 친 건 언더로 친 거니까 언더파. 2분은 2분파. 2분보다 올라간 거는 오버를 했기 때문에 오버파라고 하죠. 오버파. 언더파, 2분파, 오버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듈레이션. 언듈레이션은 코스의 기복. 코스가 평평하기만 해. 그러면 언듈레이션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평평하지 않고 꿀렁꿀렁 되면서 막 높낮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언듈레이션이 좀 심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듈레이션이라는 말은 고객들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언플레이어블. 언플레이어블은 페널티 구역을 제외하고, 페널티 구역은 왜? 칠 수 있는 지역은 칠 수 있으니까. 페널티 구역을 제외하고 칠 수 없는 구역에서 1벌타를 받고 2클럽 이내에 드롭을 해서 치는 공간이다. 칠 수 없는 지역이 있을 때 내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다. 이것도 동반자들한테 언플레이어블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엣지와 에어프런이라는 게 있어요. 엣지와 에어프런. 엣지와 에어프런은 그린 주변에 피자 빵 테두리처럼 이렇게 있는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린 주변에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그린의 입구. 엣지와 에어프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엣지라고도 얘기도 하고 에어프런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그렇게 둘 다 사용합니다. 에어프런이나 엣지에 있을 때는 포터로 할 수도 있고 웨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엣지에 있을 때는 고객들한테 고객님 포터 사용하시겠습니까? 포터를 바꿔드릴까요? 물어봐야 돼요. 엣지에 있을 때는. 근데 엣지에 있을 때는 그린에서는 볼을 마크하고 들어 올리죠. 이거를. 근데 엣지에서는 마크하고 들어 올려서 닦을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쳐야 돼요. 퍼터로 칠 수 있긴 하지만 볼을 닦고 라인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퍼터로 드릴까요?는 물어봐야 되겠죠. 퍼터로 치는 게 엣지가 잔디가 짧기 때문에 탑볼이나 뒷땅이 많이 나요. 더프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퍼터로 바꿔드릴까요? 물어봐서 퍼터로 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퍼터로. 엣지에 있을 경우에. 대부분이 탑볼이나 더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런닝 어프로치 사용하는 거고. 엣지에서는. 그린 주변에서. 뒤로 넘어와서. 쉬는 시간 없나요? 어? 쉬는 시간? 2장 남았는데? 여기 다시 돼요. 쭉 나가야 하면 좀 쭉이요. 했어요. 쭉. 얼마 안 남았어. 이거 2장만 하면 돼. 네. 자, 웨글이라는 게 있어요. 웨글. 자, 웨글이라는 거는 넥을 어드레스를 하기 전에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는 동작을 웨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하기 전에. 어드레스가 뭐예요? 볼 뒤에 클럽을 딱 대기 전에. 클럽을 대기 전에 손목을 이렇게 풀어서 딱 놓는 거예요. 왜? 온몸에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웨글을 하는 거죠.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에요. 웨지는 뭐요? PAS. 볼을 띄워치기 좋은 클럽이에요. 볼을 띄워치기 좋은 클럽. 그래서 100m 안쪽에서는 오르막을 웬만하면 안 봐줘도 된다고 했어요. 100m 안쪽에서는. 왜? 100m 안쪽에서 PAS 거의 쓰죠. 웨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웨지를 사용하게 되면 볼을 떠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르막을 봐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볼이 떠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봐줘도 5m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봐줘도. 경사가 심한 데서는 5m라도 봐주는데 약간의 오르막이 있을 때는 그냥 100m 안쪽에서는 그냥 거리를 그대로 불러줍니다. 헤드업. 헤드업은 볼을 치기 위해서 머리를 드는
볼을 치기 전에 머리를 드는 거예요. 볼을 치기 전에. 볼을 치기 전에 헤드오버를 하게 되면 볼이 오른쪽으로 미스샷이 나면 슬라이스가 나요. 슬라이스가. 생크가 아니라 공이 쭉 잘 나가다가 옆으로 깎여가지고 볼이 깎여가지고 슬라이스가 나게 돼 있어요. 헤드오버를 하게 되면. 거기다 아마추어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헤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헤드업을 하기. 볼을 땅 치기 전에 벌써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드는 거죠. 그래서 헤드업을. 깎이는 게 뭐야? 볼이 깎이는 게 뭐야? 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깎는 거죠. 볼을. 깎이게 되면 볼이 그냥 날아가야 될 공이 옆으로 깎으니까 이렇게 쉬겠죠. 이렇게. 깎으니까. 탁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깎고 하는 거 있는데 하여튼 볼이 이렇게 스핀에 이렇게 네. 옆으로 깎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깎아서 친다는 거죠. 이거를. 윈터룰이라는 건 뭐냐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땅이 얼 수가 있겠죠. 눈이 있는 데서는 무볼타로 옆으로 뺄 수 있고 벙커는 땅이 얼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벙커에서 드롭을 해서 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윈터룰이에요. 윈터룰. 밑에 지방은 좀 그런 게 없겠지만 약간 위쪽 지방에서는 얼거나 이게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얼거나 눈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윈터룰이라는 게 있어서 옆으로 빼놓고 치거나 무볼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벙커에 들어간 공 같은 경우는 맨니 벙커 좀 위험하신데 올려놓고 치겠습니다. 그럼 거의 90% 대부분이 알겠어요 하고 빼놓고 쳐요. 벙커에서 치게 되면 손님들이 잘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고 치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캐리라는 거는 캐리님 저기 해저드 넘기는데 몇 메타예요? 아니면 벙커 넘기는데 몇 메타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게 되면 캐리라는 거는 볼이 공중을 날라서 땅에 떨어지는 데까지의 거리예요. 넘기는 거리는 우리가 캐리로 몇 메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저드 넘기시는데 캐리로 150m입니다. 150m면 넘어가는 거예요? 캐리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캐리 150입니다. 160, 170 이상 치셔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캐리로 넘기는 거리는 우리가 항상 캐리 거리로 얘기해줘요. 캐리 거리. 넘기는 거리는. 네, 캐리 오너는 전홀의 오너가 다음으로 또다시 오너가 되었을 경우를 우리가 캐리 오너라고 그랬고, 컨시드는 오케이랑 똑같은 말로 한 클럽 안에 붙었을 경우에 쳐서 넣었다고 간주하고 한타 스트로크 추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그린에서 공을 굴렸을 때 쭉 가다가 최초로 옆으로 휘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브레이크 지점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최초로 휘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화살표를 그쪽으로 놓는 거야. 저기서 휘겠다라는 그곳에서 브레이크 지점에다가 화살표를 놓는 거예요. 좌측으로 2컵 받습니다. 한 클럽 이상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변곡점이 브레이크 지점이 그 정도 될 거란 예상을 하고 거기서 휠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화살표를 놓는 거죠. 그린에서. 브레이크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블라인드 홀은 티잉 구역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홀을 우리가 블라인드 홀이라고 했고, 비기너는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 골프 초보자죠. 오늘 비기너 만났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비기너는 골프 초보자. 대부분의 80% 이상은 비기너가 많다라는 거. 넘어가서 T는 쇼티도 있고 롱티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게 T인데 이 롱티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드라이버 칠 때만 롱티를 사용하는 거고, 드라이버 빼고는 다 이 짧은 쇼티를 사용하는 거, 쇼티. 드라이버만 롱티를 사용하는 거고, 대부분의 샷은
우드나 아이언, 웨지 다 쇼티를 사용합니다. 티에서는. 티잉 구역에서는 이 티를 놓는 거예요. 놓고 이 티에다가 공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공을 올려놨으니까 뭐라 그래? 티에다가 올려놨다. 티업이 되는 거죠. 공을 올려놨으니까 티업이 되는 거고, 올려놓은 공을 샷을 했을 때는 티샷이 되는 거죠. 티에다 올려놓은 공을 쳤을 때는 티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가 오프라는 거면 티가 오프됐다.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티샷이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 오프라는 건 또 틀린 게 뭐냐면 첫 홀에서 티샷을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홀에서 1번 홀에서 티샷을 해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티 오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5시 반에 예약을 했다. 이 팀이 5시 반 팀이에요. 그럼 5시 반에 티 오프 시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5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을. 첫 사람이 샷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티오프가 되는 거예요. 첫 홀에서 샷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 그건 티오프고, 티오프 시간이라는 거는 티오프 시간에 샷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티오프 시간이라 그러면, 뭐야, 아직 5시 반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5분 전에, 10분 전에 준비해서 내려가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뭐 티도 꺼내야 되고, 장갑도 꺼내고, 다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때, 야, 5시 반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5시 반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티오프 시간이라는 거는 잘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골프장에 왔을 때는 1분, 2분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티오프 시간이 1분이 딜레이 되면 뒤로는 2분, 3분, 4분, 20분까지 딜레이 될 수 있어요. 한 명이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 그만큼의 딜레이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빨리 티샷을 할 수 있으면 먼저 티오프 시간을 지켜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티오프라는 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퍼팅은 퍼터로 공을 굴려서 치는 건데, 퍼터라는 클럽으로 볼을 쳤을 때 퍼팅이라고 하는 퍼팅. 클럽으로 샷을 했을 때는 스트로크가 돼요. 스트로크. 퍼터로 샷을 하는 것을 우리가 퍼팅.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나이스 퍼팅. 예, 나이스 퍼팅이라고 얘기해요. 나이스 퍼팅. 어때요? 나이스 퍼팅. 퍼팅이라는 걸 알아요. 퍼팅이. 나이스 퍼팅이라고 해요. 퍼터로 친 거를 잘 쳤다. 그럼 나이스 퍼팅이라고 해요. 포라는 거는 위험한 구호 신호죠.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해! 야, 너 위험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볼! 크게 외쳐야 돼. 볼! 볼이란 거 옆에 오래 넘어갔는데 맞든 말든 뭐 근데 넘어가면 진짜 이거 구호 신호가 제일 중요해요. 왜 볼도 안 해쳐? 무전으로 막 그래요. 나 맞을 뻔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앞에 팀에서 호루라 타고 있는데 볼이 그쪽으로 볼로도 안 해줘. 안 맞겠지. 이러면서 맞았어. 어우 씨 맞았네. 그렇게 된다고. 이게 볼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볼이란 거. 볼 그게 외쳐주고. 포대그린이라는 거는 페어웨이 위에 높게 있는 그린. 그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일 때 그린이 포대그린이라고 그래요. 내가 페어웨이가 밑에 있는데 그린에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그럴 때 우리가 10m를 더해주는데 포대그린일 때 우리가 플러스 10m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그 정도는 포대그린이 아니에요. 그린이 보인다는 거. 내가 페어웨이를 보인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플러스 10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는 거를 우리가 포대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포대 그림은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그린이 있어요. 네. 안 보이는 그린이 있을 거예요.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런 걸 확인할 거예요. 자, 용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